1심 법원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게 금고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장 지휘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번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유가족에게 할 말 없습니까? 죄송하고 또 죄송스럽습니다. 사전 대비부터 부실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언론 보도와 용산서 내부 보고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구체적 위험성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약과 교통단속 경찰관만 투입하고 혼잡 경비 경력을 아예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당일엔 사고가 임박했는데도 조치에 소홀했습니다. 오후 6시 34분부터 압사를 예견하는 112 신고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 서장이 대통령실 부근 집회 관리를 마친 9시쯤부터는 이태원 인파 상황이 심각하다는 현장 무전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가운데는 도로로 떠밀린 인파를 다시 인도로 밀어 올리라는 부적절한 현장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서장은 여유롭게 식사를 마치고 느긋하게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무전 내용엔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10시 15분 이후 경찰 무전망은 사람이 깔려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보고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 서장은 걸어서 10분 거리를 관용차로 이동하느라 꽉 막힌 도로에 갇혔습니다. 관용차 속에서 10시 35분에야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을 보내라고만 말했을 뿐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이 전 서장 외에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은 금고 2년, 상황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 추가로 다퉈볼 쟁점이 있지만 일반적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근거들이 비교적 명확했고 그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도 어느 정도는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그런 용산구청이나 소방과의 협력 문제라든지 기동대 요청이라든지 법원에서 이 부분은 주의 의무가 없다라고 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좀 많이 아쉬움이 남기는 해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고 봐서 무죄로 판단합니다. 누굴 믿고 길거리를 할수 있는 건데 경찰이 왜 있어? 다른 경찰들이 왜 죽었어? 이게 나랑 죽었어. 오늘 판결에 대해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용산서장의 상급자인 김광우 전 서울경찰청장에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청장이 헬로윈 인파를 관리해야 할 일반적인 필요성은 인식했다고 봤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용산서 등의 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파 사고 위험을 예견하긴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태원 지역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용산서가 자체적인 대응 계획을 보고한 만큼 상급 기관장으로선 이걸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태원 지역이 용산경찰서가 1차 관할하는 지역이니까 용산경찰서에서 1차적으로 인파관리나 안전관리를 다 하는 거고, 용산경찰서에서 특별히 위험지구가 있다고 보고를 해야만, 보고를 해서 서울경찰청이 나서주고 조치해주기를 요청했을 때만 이제 서울경찰청 차원에서도 뭔가 형사적 책임이 생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김광호 전 청장의 1심 무죄 이유는 세월호 해경지휘부가 무죄였던 이유와 거의 똑같습니다. 현장에 있지 않은 지휘부로선 배가 그렇게 빨리 가라앉을 거라곤 전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난 대응 체계에서 현장도 있고 지휘부가 있지만 지휘부한테는 어떤 경우라도 구체적인 의무가 그렇게 주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한테만 이 책임이 주어지는 게 사실 법정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지금이 사법부나 아니면 그런 한계라기보다는 어떤 법 체계 자체의 한계라고 보고. 하지만 2심에선 결과가 바뀔 여지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도심 집회 도중 종로구청 부근에서 경찰의 살수차, 일명 물대포에 맞고 숨진 백남기 농민. 유족들은 현장 살수차 요원과 지휘관, 그리고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했습니다. 공중을 향해 포물선으로 살수하는 게 원칙이고, 시위대를 직접 겨냥할 땐 허리 아래로 쏴야 한다는 안전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살수차 요원과 지휘관에게 유죄를, 상급자인 구 전 청장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 전 청장은 상황실 CCTV로 여러 시위 현장을 동시에 살피며 지휘했기 때문에 종로구청 부근의 과잉 살수에만 신경 쓸 수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벌금 1,000만 원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종로구청 부근 살수차 2대 중 1대가 빠져 1대만 남은 상태에서 시위가 격렬해졌기 때문에 구 전 청장이 현장에서 과잉 살수가 이뤄질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현장을 더욱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한 방식으로 시위대에 대응하도록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구은수 서울청장이 당시에 시위가 격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이 주요 포인트가 됐거든요. 특별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이 시위대를 좀 이렇게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더 주의 깊게 조치를 기울였어야 된다. 이 판례에 따르면 김광호 전 서울청장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참사 이틀 전 용산서의 헬로윈 대책을 받아보고 기동대 배치가 빠져 있는 걸 확인한 뒤 서울청 경비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에 기동대 경력 여유가 있겠냐고 물었고 여력이 없다고 대답하자 알겠다며 끊었습니다. 용산서의 대책이 불충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순간 주의 의무가 발생했고 마땅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였으면 어떤 인파 위험 요인을 더 정보를 파악하고 인파 사고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더 신경을 썼어야만
자신 서울청장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할 수 없어요! 범이나 죽었는데 무죄가 말이 돼. 무죄가 도대체 이 나라의 사법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실제로 현행 법의 한계였습니다. 지자체에 재난 대응 의무를 부여하는 재난안전기본법 3조에는 재난의 유형이 나열돼 있습니다. 올해 초 개정된 법안에는 인파사고도 재난의 하나로 포함돼 있지만 참사 당시 법안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용산구청이 헬로윈 인파사고에 대비하는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던 사실을 문제 삼을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매년 사실상 헬로윈이라고 하면 용산 구민 전체가 알 수밖에 없고 가장 기피하는 그런 날짜거든요. 그 주말은 근처도 갈 생각을 못 합니다. 그 교통 통제나 인파 때문에. 근데 그 근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안전관리계획에 유사한 축제도 하면서 안전관리계획에 전혀 안 넣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직무유기인데 그거를 하지 않은 책임이 결국은 이렇게 피해가는 거죠. 법원은 용산구청 상황실이 사고 위험을 미리 알았어도 인파를 해산시킬 법적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고 발생 이후 대응은 기본적으로 소방의 몫이어서 구청의 책임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지방도로의 통제 권한, 공물관리권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 공공안녕에 관한 통제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이게 재난이 임박했을 때 응급조치권, 긴급해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응급조치권을 행사하기에는 또다시 이제 재난의 유형으로 보기는 어려웠었다라는 부분이 다시 이게 되돌이표처럼 돌아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청은 아무것도 할 구체적인 법적인 권한이 없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은 유가족은 물론 많은 시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적힌 개인의 유무죄 근거와 논리들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사실관계들입니다. 이 사실의 조각들을 모아 촘촘하게 재구성해야 참사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지난달에야 출범한 이태원 특조위에 주어진 사회적 임무입니다. 법 논리로는 도저히 물을 수 없는 책임,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하고 또 밝히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게 조사위원회가 하는 임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이태원 참사의 관계를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경비경력 전원을 집회 시위 현장에만 집중 배치하고 이태원 인파 밀집에 따른 위험은 방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사 당일의 집회 시위 현장이란 바로 용산 대통령실 앞이었습니다. 용산서가 대통령실 관련 업무를 늘 우선시했다는 진술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확보됐습니다. 매주 집회가 열렸고 대통령 출퇴근 같은 사안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산서장이 이태원 헬로윈데이를 업무 우선순위에 두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집회에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헬로윈 축제를 당연히 알고 있긴 했을 테지만 업무 비중을 집회 쪽으로 좀 더 집중하지 않았나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관할 경찰서의 경비와 경호 경력을 적절히 보강하지 않았던 이유와 경위를 반드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이렇게 옮겨갔을 때 경찰이 뭔가 해야 되는 업무가 늘어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이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게끔 적절히 이런 자원과 인력을 배치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균형을 잡고 적절한 위치에 이거를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참사 당일 오후 9시쯤 용산구청 상황실 직원들은 박희영 구청장 지시로 대통령실 앞 집회 전단을 치우러 나갔습니다. 원래는 이태원 인파 상황이 심각하다는 소식에 현장 점검을 나갈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던 겁니다. 법적 과실은 없다고 해도 참사를 막을 중요한 기회를 날려버린 무책임한 조치였습니다. 이게 그냥 그 공무원 조직이나 관료 조직의 성격으로만 그냥 탓을 하면은 답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서 대통령실 이전이 어떤 계획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용산구 일대와 서울시가 이 관련된 이런 행정 체계나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검토했었는지,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다면 사실 없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이후에는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박희영 구청장의 무죄 근거가 된 재난안전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도 법원이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특조위가 이 구청장을 어떻게 유죄로 만들지라고 하는 고민보다는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저기에 나열돼 있는 것을 넘어서는 자기 지역의 위험 대비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할 수 있냐, 그거를 어떻게 교훈으로 남길 수 있냐 하는 것들을 좀 중요한 질문으로 세워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압사를 우려하는 신고 전화가 잇따랐는데도 참사를 막지 못한 경찰의 112 대응 매뉴얼과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특조위가 얼마나 충실한 조사를 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 그런 내부 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가 이게 이렇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것 때문에 그걸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는 한계가 되더라도, 그렇다면 이 특조위의 조사 과정을 통해서라도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그런 피해는 막을 수 있도록 좀 정비를 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태원 참사 2년. 유가족들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법은 이번에도 무력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밝혀 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잃어버린 꿈들의 잃어버린 진실을 찾기 위해 기나긴 여정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 긴 여정에 지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